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율함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업부 최영두입니다. 지금 우리 에너지 정책을 하면서 우리가 늘 좀 경계해야 될 것이 이걸 흑백과 선악, 누구는 100% 옳고 누구는 100% 틀렸다. 지금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적으로 결정적인 문법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더 큰 실패만 부른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원자력을 도입했습니까? 만일 원자력이 없었다면은 이 산업화도 있었을까요? 석탄 발전은 우리 석탄으로는 또 수입해야 되는데 충분치 않을 테고, 또 석탄 자체가 기후 변화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LNG 가격이 높아졌을 테고, 지금 우리가 중동에서 하루에 대형 유조선이 3척 이상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에너지 석유 위기가 옵니다. 그런 안보의 에너지의 섬, 에너지의 어떤 절의 고도 같은 곳에 살면서 우리나라가 선택했던 것이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정일 집안처럼 핵무기가 아니라 핵발전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 그래서 세계적인 성공국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이 모든 선악의 논리, 흑백의 논리도 그런 문제에서 봐야 되고, 오히려 저희들은 이 탈탄소의 가장 합리적인 원자력 발전 문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오히려 SMR 같은 것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탈탄소 에너지 선봉에 쓸 것인가, 이런 문제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기후악당국가 지적이 나왔는데, 기후악당국가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언제냐면 2018년인가 9년인가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그때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국내에 소개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가 기후악당 국가로 불린 사실 아십니까? 왜냐하면 급격한 탈원전 한다고 해가지고 2018년, 2019년에 석탄 발전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부의 문제, 어느 정부는 반환경적이고 어느 정부는 탈원전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패널은 그 환경에 친화적입니까? 제가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지금 캘리포니아는 지난 30년 전에 했던 태양광 패널이 그 쓰레기가 무더기로 쏟아져 가지고 오히려 이 환경에 대한 큰 유해 요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처리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산 여러 가지 그 무슨 조합으로 가지고 정체불명의 조합들이 만들어서 놓은 이 태양광 패널들 다 어떻게 할 건지, 이건 뭐 환경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급격히 늘리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지난 정부에서 이 에너지 기본계획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을 정부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한계만 이야기하지 말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런 뚜렷한 문제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유럽은 그리드로 연결된 거대한 공동체지만 우리는 섬입니다. 절의 고도, 에너지 절의 고도라는 상황을 감안해서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현실적이고 매우 정밀하게 추진해야 될 에너지 믹스 정책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저희 지역에 풍력 너셀 테스트 베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고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좀 더 발전시키고 싶은데, 풍력에 대해서도 어민들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오히려 풍력 아일랜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원해로, 어민들의 피해가 없는 원해로 우리나라의 조선기술과 플랜트 기술과 조합해서 덴마크 같은 곳에서 구상하고 있는 에너지 아일랜드 같은 방식의 새로운 신구상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제발 우리 산중에서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이 문제에 대해서 동감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로 큰 문제로 지적되는 사안입니다.